여러분은 비싼 자산을 사려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비싸질 거 사고 싶으신 거죠. 비싸질 거. 그리고 요 시기마다 요 따라잡던 시기는 다 무슨 시기냐면 강남한테 규제를 다 크게 매기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셔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남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 위험하다고 많이 5월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 서초래미향이 과거 10년 전 대비 14억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데 정작 퍼센테이지 따지고 보면 지금 어디가 더 많냐면 SK브칸센스가 더 많이 올랐어요. 220% 거의 더블 수준이에요. 오피스텔 사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래서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전세가율을 조금 더 많이 봐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세가랑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얘를 노원으로 갖고 오는데 노원이 좀 제일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요. 노원이 뭐 하급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노원이랑 강남구입니다. 매매랑 전세지수 변동. 이 그래프 모양 딱 보면 어떤가요?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의 느낌. 자, 첫 번째 매매. 매매 흐름 그냥 강남만 한번 그려볼게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꽤 오랜 기간 하락장도 있었고 꽤 오랜 기간 상승장도 있었어요. 자, 그에 반면에 전세는 어떤가요? 전세는 짧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또 짧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자, 전세는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도 2년 연속으로 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2003년부터 25년까지 데이터로 봤었을 때 2년 이상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즉 전세는 거의 꾸준히 오르고요. 매매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전세가 보통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과물량 구간이에요. 물량이 한 번에 확 많이 쏟아져 나올 때. 그리고 외부 이벤트.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제일 최근이죠. 22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금리 급락 급등 시기. 요때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시기 빼고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 노원과 강남의 전세는 상승 시기나 상승폭이 비슷하죠. 봐봐요. 강남이랑 노원이랑 상승을 하는 시기랑 하락 시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뭔가 그래프 모양이 막 다르죠. 딱 봐도. 요런 시기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자,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원구랑 강남구를 한번 매매가 지수를 한번 다시 좀 변동을 해볼게요. 제가 제 정규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은 비싼 자산을 사려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비싸질 거 사고 싶으신 거죠. 비싸질 거. 그게 다 좋아하는 게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 그러면 이 시국에도 지금 강남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지금 만약 부동산 전문가분이 아직도 저평가인데 저평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시점에 강남구를 외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 2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시계열을 깔아놓고 보면 지금 사도 됩니다. 근데 보통 집은 사고 한 3, 4년만 지나고 지가 모르잖아요. 팔고 싶어져요. 그러고 나서 갈아타고 싶어 합니다. 자, 요거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부동산 시기예요. 남색 노원이고 주황색 강남이에요. 어디가 많이 올랐죠? 강남이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 2번 시기 보겠습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가 봐도 노원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하락기를 지나서 3번 시기 가볼게요. 3번 시기는 비슷하게 오른 것 같죠? 근데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고 여기부터 여기인데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시기 어디가 많이 올랐죠? 노원이 많이 올랐죠. 2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최근이요. 어디가 많이 올랐죠?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어때요? 느낌 오지 않나요? 지금 강남이 이렇게까지 벌린 적이 역사적으로 몇 번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때는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강남에 모든 호재가 다 몰려 있었는데 요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강남만 오른다 했어요. 그때도 중심부만 도쿄를 따라가서 중심부만 오른다고 했어요. 다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벌어졌잖아요. 분명히 좁히기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이게 투자자들이 들어간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실수요자들이요. 이때 20년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죠. 이게 투자자들이 샀을까요? 투자자들 요거 노원집 샀다 그러면 다 12%씩 취득세 중과내면서 6억짜리, 7억짜리 집 산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항상 오고 그리고 요 시기마다 요 따라잡던 시기는 다 무슨 시기냐면 강남한테 규제를 다 크게 매기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남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 위험하다고 많이 5월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제가 아파트를 좀 가져가 볼게요. 이제 실제 보여드린 게 나니까 서초구에 서초동에 있는 서초 레미안 아파트랑 SK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K 북한산이요. 2006년에서 2008년식이거든요. 자, 8억, 10억, 뭐 9억, 10억 하면서 어찌됐건 10억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2008년에는 8억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SK 북한산 시티는 2006년에 2.5억 정도 하던 게 요 끝에 갔어서는 4억 합니다. 자, 어디가 많이 올랐죠? 자, 우리가 볼 때 일단은 서초 레미안은 가격이 좀 조정이 받았고 SK 북한산 시티는 50%가 올랐어요. 자, 2006년에 시장 흐름이 이랬고요.
그 다음에 하락기를 거쳐서 2016년이에요. 서초 레미안은 9억이 돼 있었고 SK 북한산시티는 거의 시세를 유지해서 4억이 돼 있었어요. 이 시기에 서초 레미안은 어떻게 돼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채 붐이 불면서 서초 레미안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서 가격이 15억까지 오릅니다. 반면 SK 북한산시티는 굉장히 밋밋하게 오르고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게 남들 이렇게 오르는데 나만 이렇게 오르네. 자, 4억 5천 됐어요. 둘 다 떨어질 때보다 사실 더 괴로워요. 지금 제가 볼 때 요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 요런 시기예요. 요런 시기. 어찌됐건 2018년에서 22년 볼게요. 서초 레미안은 16억 하던 게 24억이 됐고 SK 북한산시티는 4.5억 하던 게 8억까지 갑니다. 자, 어때요? 서초 레미안과 SK 북한산시티 그냥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빼고 볼게요. 빼고 보고 했었을 때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절대 가격으로 보면 당연히 서초 레미안인데 잘 보시면 10억이 24억이 돼서 14억이 올랐고 SK 북한산시티는 한 5.5억이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이 절대 금액이에요. 그냥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 서초 레미안이 과거 10년 전 대비 14억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데 정작 퍼센테이지 따지고 보면 지금 어디가 더 많냐면 SK 북한산시티가 더 많이 올랐어요. 220% 거의 더블 수준이에요. 물론 제가 시기를 이거 2006년부터 잡아서 그래요. 이 전부터 했었으면 얘기가 또 달라졌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각 시기마다 매수해야 되는 주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급등이 나온 뒤에는 조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도곡렛을 다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죠. 도곡동에 있는 도곡렛을,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잠실S. 자, 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강남은 사실 2013년부터 올랐으니까 13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올랐던 것 같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계속된 하락장이 한두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락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이 기간마다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고점에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기간 보면은 2018년에 잠실S 17억에 사면 지금 보면 싸다지만 어찌됐건 17년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정고점 한번 회복했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회복 이 7억을 넘어간 거는 19년 말이나 돼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이 사람은 물려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를 영끌해서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는데 또 2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또 팔아요. 이렇게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시장 올 때 팔아요 또. 그래서 상승기에도 급등 뒤에는 항상 조정장이 있었고 정체 기간은 필요하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 짧게는 6개월이었고 길게는 2년이었어요. 저는 강남이나 지금 중심부는 거의 요거 도달했다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심부에 살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매매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역사적으로 갭 좁히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갭을 좁히면서 일정 기간은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규제가 많이 없고 유동성이 강하다고 하던 이 시기에도 주택은 계속 흔들리면서 나갔습니다. 특히 강남주택이요. 노원주택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아니에요. 노원주택은 똑같아요. 항상 흐름이.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다가 한 방에 공룡목으로 팍 올라요.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이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런 내용, 요 강남주택이 이럴 수 있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지금 강남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전세가율을 잘 보셔야 돼요. 서울은 전세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강남집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에 들어오면서 웬만한 곳들이 재건축 빼고요. 재건축은 원래 20% 30% 이래요. 얘네는 전세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 건물 가치가 있는 2005년, 2006년식 이후의 아파트를 봐도 다 30%대예요. 얘네만 이랬냐? 뭐 잠실도 30, 35%뭐 이렇죠. 잠실 S 이런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 결국 이 전세가가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오르긴 올랐거든요. 요 22년 대비해서는 똑같이. 근데 매매가는 폭등을 했고 전세가는 요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고점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는 요 수준인데 요만큼 올라가 있고 전세는 요 수준인데 요만큼 더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세는 전고점 대비 하락해 있고 매매는 전고점 대비 올라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 전세가율 30%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30%인 전세가율에서는 상승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2009년 한 번 있습니다. 2009년. 그 사람들 마지막에 물리게 했던 2009년 사람들이 여기 그래프는 나오지 않는데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요때 사람들이 망했다 생각하는데 요때 망한 게 아니에요. 강남에 투자하신 분들은 2009년에 강남이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시장이 한번 왔었거든요. 요때 다 물렸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까지 안 올랐으니까 요때 다 물렸어요. 요 시기가 유일하게 올랐던 시기였어요. 전세가율 30%인 상태에서. 그래서 요런 거를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강남의 모든 집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이래요. 전고점 대비해서 매매가는 올라가 있고 전세가는 떨어져 있고 삼성 힐스테이트 삼성동 그 호재만 타는 코엑스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매매 올라가고 전세는 떨어져 있고 잠실의 트리지움 마찬가지고요. 이미 에너지를 많이 상승했어요. 전고점 대비 20% 이상 다 넘어갔고요. 전세는 전고점 대비 여전히 10% 정도 많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음마 아파트 잘 아시죠? 음마 아파트 시세 볼게요. 요 그래프 보면 잘 나오겠다. 이거 잘 보면은 2008년에 가격 떨어졌을 때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요때 다 묶였어요, 요때. 요때 사람들 시장, 이게 기간이 그래프가 길어서 짧아 보이는 거지. 이때 한 6개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상승장이 시작됐다 가지 하다가 다 묶였어요, 요때. 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22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 14억이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대치음 아파트들이. 야, 14억이나 올랐어?
자, 근데 실제 고점에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집 샀잖아요. 음마아파트. 10년째 가격이 안 올랐어요. 떨어졌다 올랐다가 완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겠죠. 지옥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진짜 제일 실수한 건 이제 이런 식의 집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년하고 22년 시기에 8억이 떨어졌어요. 그때 한 25억 하던 게 이게 17억, 16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 자, 조금 더 실소유자들이 보는 집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센트라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신촌 럭키 아파트. 뭔가 조금 더 그래도 친근하죠. 우리가 좀 자주 보던 아파트. 자, 여기 아파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가 있고, 요거 실제 호가는 이제 막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시장이 멈췄고, 전세는 여기 고점인데 조금 들 올랐죠. 여기도 약간, 그러니까 전세가율로 보면 이 고점 시기보다 조금 전세가율은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좀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많이 올라갔고, 전세가는 거의 고점 비슷하게 회복했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전세가율은 좀 떨어졌어요. 대신에 전세가 좀 많이 오른 만큼 매매가가 센트라스보다 조금 더 올랐죠. 이번에. 그리고 신촌 럭키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떨어졌지만 전세가도 떨어진 상태. 얘네는 거의 유지하고 있죠. 전세가율을. 그래서 마포성동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좀 이런 유명한 아파트 있죠. 얘네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원한단 말이에요. 다들 매수를. 투자자도, 지방에 오신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 많이 하던 게, 그 대규모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그걸 항상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뭐 마포레미안, 뭐 이런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뭐 이런 데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사람들은 잘 모르면 일단 유명한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이 오버슈팅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같이 맞벌이 부부들은 다 횡단동을 보시더라고요. 가격 좀 비슷한 10억대 정도 보시는 분들이. 그때만 해도 가격이 이제 12억 정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던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게, 횡단동의 이 상승 스피드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요. 얘네 지금 이미 전고점 도달했거든요. 대림강도 전세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마찬가지.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면, 횡단동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을 보면 40% 정도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얘네랑 요런 데들이랑 비교하면 지금 오버슈팅 했어요. 얘네는 오버슈팅 했고, 오히려 상황심리나 하황심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덜 올랐어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요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다 올랐거든요. 막 15억. 여기 막 10억 해요. 33평이. 이러니까 15억, 16억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무슨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는 좀 비싸고 하이베르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 무학현대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횡단동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슈팅 했다 봐요. 아무런 호재 없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낮으면 이런 데들은 분명히 조금 탈이 옵니다, 뒤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사면 되는 것과 아는 것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책을 냈는데, 책 낼 때 특강을 했었어요. 특강하면서 제가 몇 개 아파트를 찍어줬어요. 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아파트 몇 개 찍어줬는데, 그 중에 찍었던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어요. 두산 아파트. 자, 얘를 왜 찍었을까요? 자, 금호역이 있고, 2016년에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가 있고, 여기에 금호두산 아파트가 있었어요. 입지는 완전 똑같아요. 그냥 초역세권. 근데 얘는 94년식. 2016년식. 얘는 평탄화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신축이니까. 근데 두산은 구축이니까, 요거 임장 가보신 분들 허걱해요. 이거 걸어 올라가면, 와, 진짜 힘들어요. 언덕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매수를 다 포기하세요. 자, 이 당시 때 24년 6월에 시세를 보면 얘는 16억 전고점에서 한참 넘어가서 이제 18억을 가고 있었고, 두산은 빌비키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얘 무조건 오른다. 얘 무조건 오른다. 왜냐? 얘 입지 같은데, 입지 똑같은데, 구축인데, 얘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새 아파트가 오르면, 물론 요걸 살려던 수요가 요걸 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근처를 보던 수요가 요 옆에 아파트 시세를 보고, 이게 그래도 비슷한 입지면 얘도 언젠가 오르겠네 라고 하고, 갑자기 얘가 재건축 호재가 붙을 거예요. 분명히.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이고. 왜냐? 새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오르는 거예요. 입지는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25년 6월에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옥수파크힐스 올랐어요. 얘 뭐 21억 갔어요. 22억도 가요 지금. 올랐죠? 18억 하던 게 22억 갔으니까 4억이나 올랐네. 헉 할 게 아니에요. 얘는 9억 하던 게 12억 갔어요. 자, 9억 하던 게 12억 간 게 대단한가요? 18억 하던 게 22억 간 게 대단한가요? 이런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구축은 항상 늦게 올라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봤던 지역이 있으면, 이 준신축 오르면 바로 옆에 구축을 좀 쳐다보세요. 구축이 그 다음 오를 차례니까.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같은 신축을 보더라도 외곽으로 갈수록 흐름이 늦게 올 수밖에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 작년 6월에 마레프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마레프 올랐죠. 이때도 마레프는 이미 가격이 20억, 18억, 19억? 뭐 한 이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현 뉴타운은 시세 흐름이 왔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4년 6월, 7월? 요쯤에 어떤 분이 개프를 23년 6월에 하는데 자기 집이 너무 안 오른대. DMC 파크 비자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릅니다. 얘가 올랐잖아요. 얘 오르면 요게 흐름 안 올까요? 얘 올랐는데 흐름이 얘가 올라가고 있어. 갭이 벌어지면 요 옆에 아파트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얘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거의 전고점 다 왔죠 이제도. 예, 저 거의 다 왔어요. 호가는 이미 전고점 왔어요. 자, 얘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다음에 누군가도 있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제일 최근에 오르네. 수색뉴타운 쪽. 수색뉴타운은 이번에 규제 나오고 나서도 거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얘가 오르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새 아파트도 오르는 거고, 얘네 오르면 또 누가 오를까요? 그 다음 타자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시장의 특징 몇 개를 말씀드리면, 24년 2월부터 25년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매매가 올랐던 거거든요. 15에서 25년 차 어정쩡한 아파트들. 자, 강남구 18.4% 오르고, 이쪽구 성동구 오르고, 마포 11%. 얘는 아마 요 뒤에 상암이 퍼져 있어서 좀 덜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포 많이 올랐고요. 강동구 12% 오르고, 빨간불은 죄다 한강변에 있는 중심 쪽이에요. 그쵸? 주황색 이런 건 다 중심부 쪽이고, 자, 반면이 외곽 쪽은 다 덜 올랐어요. 즉, 시장 자체가 중심부가 비중심보다 많이 올랐어요.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신축이에요. 5에서 10년 차. 같은 기준. 자, 요 비교해 볼게요. 성동구 18.7%인데 얘는 26 올랐죠. 5에서 10년 차는. 강남구 18.4인데 얘는 25%가 올랐죠. 강동구 12.4%인데 26.7%가 올랐죠. 뭐예요? 신축이 구축보다 많이 오름. 그쵸?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해요. 자, 당연히 신축이 올라야 구축이 오르고, 중심부가 올라야 외곽지로 가면서 점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어딘가에 왔는지 보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많이 오른 곳 들어가겠다? 이렇게 많이 오는 곳 들어가겠다? 저는 돈 많으신 분은 그래도 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성이 있고 실거주 목적과 투자성이 섞이시는 거를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이런 거는 지금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매수하시면 항상 나중에 하락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도 드릴 텐데, 하락이 안 올 수는 없어요. 하락이 올 텐데 그 시점 되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러면 굉장히 뼈 아픕니다. 저는 항상 모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저렴하게.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집은 조금 달라요. 주식은 저렴한 거 사는 게 제일 맞고 뭐 그런데, 주택은 실거주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걸 고려하면서 사야겠지만, 투자를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투자 고려 안 하고 그냥 지금 저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고 뭐 하면은 벌써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 1억 넘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샀으면 벌써 물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시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지금 아파트 만약에 돈 좀 있으시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한강변 아파트들이 20에서 30평이거든요. 시세 상승 보면 21%, 성동구 25%, 송파구 20%, 마포구 21%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뭐냐? 40에서 50평이에요. 40에서 50평은 물론 강남 이런 데는 잘 올라요. 그래서 얘네는 별로 예시가 아니고, 강동구, 성동구 이런 우리들이 바라보는 아파트 중에서 좀 나름 최상위 레벨에 있는 구들 있죠. 한강변에서 이런 데들은 40, 50평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랬었을 때 좀 저렴한 걸 찾고 싶으면, 돈 좀 있으신 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저 같으면 지금 강남에 2, 30평을 무리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동구나 이런 성동구에 있는 40평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지금은 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평당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조금 한강변에 대응이 덜 올랐으니까 이런 아파트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자, 제가 아까 횡단한지 말씀드렸는데 횡단한지도 비빌 기던 시기가 있었어요. 24년 상반기까지. 그러고 나서 팍 튀었거든요. 24년 상반기 이후부터 5월 정도였을까요? 5월부터 한 7월까지, 8, 9월까지 엄청 튀었어요. 이렇게 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점을 도달했는데 전세는 정고점을 못 갔어. 그렇죠? 근데 여기 가면 이 전농 뉴타운이 있어요. 얘네 지금 신축을 보면 전농이 제일 유명한 아파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레미안 그 뭐냐? 전농? 갑자기 생각 안 나. 크래시티. 크래시티가 34평이 원래 16억 중반까지 쳤었는데, 얘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13억대였어요. 시세 상승 흐름이 얘네가 이번에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청량리는 호재빨로 가요. 얘네는 투자자 힘이 없으면 못 가요. 청량리가 살기 좋나요, 솔직히? 그리 살기 좋진 않아요. 여기가 주변 자체는. 근데 얘네는 워낙 강력한 호재가 많아요. 지하철이 뭐 3개가 더 지나갈 거고, 뭐 청량리역 역사 개발할 거고, 뭐 이런 호재들 때문에 잘 가는 건데, 이러면